최근 분양가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이 12억 원을 상회하고 이에 못지않게 분양가도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분양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의도 진주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는 평당 6,300만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의 경우 평당 7,700만원의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평형인 84타입의 경우 약 2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황당하다 못해 짜증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북에서도 평당 4천만원을 넘긴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며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 통계는 어떨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7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평당 1,6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 인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각종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이후 인력 감소에 따른 임금 상승,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가 겹치며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분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가격을 기준점 100으로 보는 건설공사비 지수만 보아도 2021년 8월 135에서 올해 6월 달에는 150일까지 지수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된 철근 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분양가는 더욱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가 분양가와 무슨 상관이지? 너무 억지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시 철근과 콘크리트를 더 넣게 되어 공사 원가의 증가 요인이 되고 서울의 전체 건축 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반면 원래 넣어야 할 철근을 넣는데 왜 분양가가 오르는가 모르겠다는 의견과 동영상 촬영 인건비가 공사비에 얼마나 차지한다고 황당해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건설 안전 강화를 주문하고 있고 인건비와 건설 자재가 지금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 건설사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전용 84타입의 경우 분양가 10억 미만의 새 아파트를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 13.2% 오르며 평당 3,200만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된 아파트 가격은 줄곧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재개발 분양한 이문 레미안 라그란데이 분양 가격은 평당 3,300만원으로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올해 3월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보다 350만원 비싸게 분양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분양가가 무려 1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광명에서도 평당 3천만원을 넘기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성황리에 청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연일 인상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입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다시 돌 정도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면서 분양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비 인상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입니다. 이미 업계에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분양가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무리해서 낮출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분양가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파급 효과로 분양가가 비싼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단기적으로는 인근 구축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향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공사비 상승이 신축 공급을 위축시켜 공급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아파트 분양 수요를 받아주고 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미분양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건설사가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승 시기에 실수요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참고해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10% 정도만 가격이 상승한 분양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양호한 분양가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주택 구매 능력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매 능력 기준이 되는 PIR 비율, 즉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평균이 가구 연소득의 12배 수준으로 자기 연소득과 PIR 평균을 곱해 감당 가능한 적정 분양가 이내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수록 완판되는 지역과 미분양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실거주자께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정 분양가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나아가 전세가율 등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해가며 폭등과 폭락이 혼재된 시기를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투자 세상 부지컬이었습니다.